한국공항공사의 ESG를 책임지고 있는 MSG 부장 최미연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나눌 이야기는 ESG 경영의 이해입니다. 그럼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공항공사 ESG 경영실 ESG 경영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미연 부장입니다. 제 이름이 미원, MSG가 ESG를 맡아서 이렇게 공항공사 ESG를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나눌 이야기 순서는 ESG 이해 그리고 ESG를 우리 한국공항공사도 도입을 했는데 한국공항공사 KAC의 ESG 경영 마지막으로 한국공항공사 ESG 분야별 추진 현황으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SG의 이해입니다. ESG는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기업의 생존 키워드가 됐죠. 그래서 ESG가 뭔가 이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알지 못했는데 여러분 ESG 그러면은 이게 어떤 것의 약자인지 아시나요? 답변하실 분 손 들고 한번 해보실래요? 예, 우리 사원님. 예.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작도 안 했는데 이렇게 이 키워드의 그 이니셜까지 다 맞춰주셨네요. 예, 잘 맞춰주셨는데 우리 기업에서 ESG라는 게 본격적으로 도입된 거는 이제 이분이 뭐냐면 그 블룸락의 CEO 레리 핑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은 1년에 한 번씩 투자자들 관점에서 이제 CEO들한테 서신을 보내는데 2020년도에 이러한 서신을 보냅니다. 석탄산업 비중이 총 매출의 20% 이상인 기업은 투자금 회수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사선임도 반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ESG 경영이 이때부터 중요성이 강조되고 모든 기업에서 ESG 경영 이렇게 확산이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전 같으면 우리 기업이라는 게 기업의 목적이 뭐죠? 이윤 추구예요. 그래서 주주 자본주의라고 해서 주주들이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그 기업 활동이 했다면은 ES 중심의 그 비재무적인 요소, 지금 우리 사원님이 말씀해주신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이런 부분에서 기업이 좀 더 지속 가능한 성을 추구한다. 그리고 비재무적인 요소를 가미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 기업의 경영으로 자리 잡아서 지속 가능한 ESG 경영이 세계적인 추세가 됐습니다. 먼저 ESG의 히스토리를 보자면요. 맨 처음에는 1950년대에는 사회적 책임이라고 해서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라는 것이 이제 대세가 됐죠. 그래서 기업이 자기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그 사회보험 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기업이 만약에 적자가 됐다 하면 이런 그 CSR 활동을 안 해도 됐던 시대가 됐어요. 그러다가 2011년도에 공유가치라고 CSB라고 해서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으로 기업 경영이 이렇게 변천이 됐고요. 2017년도에는 이제 사회적 가치가 이제 대세가 됐죠. 소셜 밸류를 집중적으로 하던 데서 인권, 안전, 상생 등 경영활동에 이걸 추구해야 된다. 그러다가 2020년도에 ESG라는 용어가 대두되면서 지금은 모든 그 기업 경영이 ESG 관점에서 기업 가치를 판단하고 이렇게 반응을 하게 빠르게 이렇게 ESG로 이제 이동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디지털화 그리고 탈탄소화, 분산화가 가속화되면서 기업 생존을 위한 기준이 변화되고 이러한 이제 ESG 경영 트렌드가 더욱 가속화가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ESG 동향을 보면요. 글로벌 기업 차원에서는 환경, environment, 사회, social, 지배구조, governance 이 세 가지 부문 중에서도 그 환경 분야에 대한 그 비중이 많이 높아졌고 강조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특히나 이제 기업 활동에 있어서 공시를 중요시하고 강조하는 그런 것이 이제 글로벌 ESG 동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항공산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항공 분야의 ESG 동향은 두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코르시아하고 SAF 활성화 부분입니다. 먼저 이제 코르시아라고 하면 카본
Off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아이카오에서 채택한 건데요. 아이카오는 그 세계 항공업계의 정책과 질서를 총괄하는 기구죠. 아이카오의 원래 그 기구명이 뭐죠? 영어로는 알 수 있어요? International Aviation Federation. 대단합니다. 여러분이 그 면접 때도 아이카오가 뭐냐고 이런 질문을 받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ESG가 뭐냐. 엄청 공부를 많이 하셔서 면접에서도 다 마스터한 그런 그 용어가 되겠네요. 그래서 저도 그 신입사원 면접 때 아이카오가 영어로 뭐해야 뭐냐고 그렇게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답을 못했어요. 근데 되게 훌륭하십니다. 이 이제 아이카오에서 2016년에 국제항공 탄소 상세 감축제도 코르샤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르샤에서는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도 기준으로 동결하고 초과량이 발생하면 배출권을 사서 상쇄하는 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이라는 그 연도는 국제적으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한 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코르샤에서도 2019년에 그 탄소 배출량 수준으로 아니면 그 이하로 다운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자는 것을 결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코르샤에 참여하는 국가는 2021년도 9월 기준으로 107개 국가가 이제 참여를 하고 여기에 이제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항공산업에서는 이 코르샤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SAF, Sustainable Aviation Fuel인데요. 지속가능, 연료 지속가능 항공유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거를 활성화해야 됩니다. SAF는 어떤 거냐면은 항공유에 있어서 그 바이오 연료로 생산한 항공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동식물성 기름이나 폐식용유, 해조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생산하게 되는데 이 SAF를 쓰게 되면은 현재 이제 사용하는 그 항공유에 비해서 CO2 배출량이 80%까지 감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공 분야 탄소 중립의 핵심 요소로 EU에서는 리퓨얼 EU라고 해서 그런 합의를 도출해내는데요. EU에서는 모든 항공편에 2025년부터 SAF 혼합 비율을 확대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2% 그리고 2050년대는 85%까지 이렇게 혼합 비율을 확대해서 점점 이제 친환경적인 항공유를 쓰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을 보자면요, 정부 정책도 이제 ESG 트렌드에 맞게 많이 이제 바뀌고 있는데요. 공공기관 통합 공시 중에 ESG 항목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정부 들어서서는 고강도의 공공기관 혁신하고 책임 경영이 강화되면서 공공기관도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우리 공항, 항공산업의 도전 과제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지속가능한 항공산업입니다. 그래서 항공산업이 지속가능하도록 친환경적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그 과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뭐 울릉공항이나 신공항 여러 가지 공항 건설을 앞두고 있는데 신공항 건설할 때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쪽으로 친환경적으로 건설을 해야 된다는 거 있고 그리고 주변 이제 연계 교통을 구축해야 된다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항이 이제 14개 공항이잖아요. 그 14개 공항에 그 활성화해서 지역 경제를 또 활성화하는 차원이 있고요. 네 번째는 우리 공항 인근의 지역사회가 상생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과제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 한국공항공사의 ESG 경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공항공사의 ESG 경영은 도입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2021년도 그러니까 재작년에 본격적으로 도입이 됐는데요. 2021년 8월에는 우리가 ESG 채권을 국내 채권을 발행하게 됩니다. 8월에요. 그래서 주로 친환경적인 시설을 건설한다든지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중소기업이 어려워졌고 이런 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낮은 금리로 이렇게 조달을 해서 확보해서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00억 원 규모로 발행을 했고요. 3년 만기로 이렇게 진행을 해서 ESG에 필요한 자원을 조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ESG 경영 추진권과 두 번째 보면은 저희 전담 조직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예전에는 저희가 ESG 경영실이 있기 전에는 사회가치 추진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회가치 추진실에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사회가치 기획팀장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ESG가 세계적인 트렌드이고 국내에도 많이 도입되면서 2021년 10월에 ESG 경영실이 됐고 그때 이제 그 하부 조직으로 ESG 경영부, 사회가치 추진부, 기업상생지원부 이렇게 TF팀으로 운영이 되다가 작년에 이제 직제개청이 돼서 2023년 1월에 현재의 직제는 ESG 경영실이 됐고 그 아래에 이제 정식 직제인 ESG 경영부하고 지역상생협력부가 이렇게 된 겁니다. 네, 지금의 그 조직은 신정부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이런 생기는 국내적인 그 트렌드를 반영해서 조직 개편을 전면으로 하게 됐는데요. 저희 ESG 경영부 같은 경우는 ESG 총괄 계획 및 목표 관리를 하고 또 이제 중요하게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대응을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부서인 지역상생협력부는 사회가치 그리고 소음지역의 그 주민 유대 사업 등을 이렇게 추진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ESG 경영과 관련해서 저희가 발간하는 게 있는데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입니다.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저희가 2008년부터 14년째 발간을 해왔는데요. 제가 이제 와서는 두 번의 이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여기 2021년도하고 2022년도 두 번을 이제 발간을 했는데 2021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ESG라는 용어가 우리 이제 회사에서 도입됐기 때문에 이때에는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가 ESG 리포트를 최초 수록했고요. 그리고 글로벌 이니셔티브 기준으로 최초 적용을 해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도에 그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는 ESG 전략과 성과를 최초로 수록을 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사 소개하는 그 지면에다가 자회사 현황까지 수록했습니다. 지금 ESG 경영에서는 우리 공항 공사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내부 이해관계자들의 그런 현황이라든지 그들의 그 요구 조건을 이제 담게 돼 있어요. 자회사도 우리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하나로서 그 현황을 다루게 된 겁니다. ESG 경영 선포라고 돼 있죠. 이게 약간 이제 오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이제 사장님께서 작년도 2월 26일 날 취임을 하셨어요. 윤영중 사장님이. 그리고 3월 7일 날 우리는 ESG에다가 플러스 세이프티를 더 강조해가지고 우리는 ESG 경영을 추진하겠다고 해가지고 ESG 경영을 선포하는 그런 행사도 치렀고 1년 동안 이제 그 ESG 경영에 맞는 과제들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10월에는 저희가 이제 매년 그 기획조정실에서 공사 중장기 전략을 롤링을 합니다. 이때 이전에는 없었던 ESG 목표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항공사는 초융합 글로컬 공항 그룹을 지향을 하고 있고 그 밑에 이제 경영 목표가 5가지예요. 경영 목표를 한번 같이 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안전 서비스 731, 역의 2.2억 명, 글로벌 항공산업 선도, 재무건전성 공기업 최고 수준, 그리고 밑에 있는 ESG 공공분야 731 이렇게 해서 경영 목표에 우리 ESG 경영 목표를 연계해서 이제 녹아들었고 그다음 전사 참여를 이제 제고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ESG 공공 분야 최상위를 지향한다. 우리 경영 목표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ESG 경영위원회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2021년도에 ESG 경영실이 되면서 ESG 경영부 TF가 운영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ESG 경영을 위해서 ESG 경영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때는 이제 사장님 직속에 사장님이 위원장인 그런 기구였어요. 그랬는데 정부 경영평가를 받다 보니까 이 ESG 경영위원회를 이사회 내 비상임이사들이 참여하는 이사회 내로 조직을 구성을 해야지 우리는 제대로 된 평가를 해주겠다. CEO 직속의 이 위원회는 뭔가 CEO 마음대로 이렇게 의사결정하고 이런 거 아니냐 이런 또 그 평가위원들의 말씀이 있어가지고 2022년 12월에는 저희가
ESG 위원회를 이사회로 들어가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ESG 경영실이 사장님의 그 지시와 로 이제 ESG 경영을 하는데 사장님이 이제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ESG 위원회가 이사회 소위원회로 이제 편제가 되고요. 이사회 ESG 위원회에서 심의 보고하면은 최종 결정은 또 이사회의 그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보고하는 그런 수순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ESG 위원회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비상임이사하고 상임이사로 이제 위원회를 꾸리다 보니까 이분들이 ESG 전문성이 약간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ESG 자문위원회라고 해서 우리가 내외부 특히 이제 외부의 다양한 그 위원들을 위촉을 해서 사전에 이제 자문을 받는 그런 활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ESG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을 이렇게 ESG 자문위원회 그리고 이사회는 ESG 위원회 그리고 이사회 이렇게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요한 변화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겠죠. 작년에 이제 저희가 ESG 중장기 경영 전략에 대한 그 용역을 실시했고 그 결과를 저희가 이제 다 반영을 해서 2030 ESG 경영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언제 했냐면 2023년 2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보면은 비전이 나와야 되잖아요. ESG 비전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렇게 정했습니다. 환경, 사람, 미래를 잇는 ESG 중심 KAC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하부 단계 ESG 목표는 각 분야 E는 environmental,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첫 번째 S는 safety, 세 번째는 social, G는 governance 이렇게 근데 네 개 분야로 해서 목표를 설정했는데 이 목표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목표는 시험 문제에 제출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environment의 이제 목표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탄소 배출량 40% 감축. 그리고 safety의 목표는 안전 보안 최우수. 그리고 소셜의 목표는 동반 성장 최상위. 가버넌스의 목표는 종합 청년도 1등급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소셜의 목표가 뭐냐? 고객 만족도 최상위. 이러면 정답인가요? 오답인가요? 오답이 되겠죠. 그래서 소셜의 목표는 동반성장 최상입니다. 저희가 이제 동반성장의 평가를 매년마다 중기부에서 받는데 이 2년 연속 양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80에서 89점. 그래서 올해는 내면적으로 90점을 맞아서 우수로 진입을 이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동반성장은 등급이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개선인데 지금은 이제 양호를 이제 안정적으로 2년 동안 달성해서 올해는 2023년 좀 더 한 1점만 더 높여서 우수를 받자 이렇게 이제 직원들하고 결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청년도 1등급 이렇게 목표를 세웠는데 저희가 계속 이제 종합청년도 2등급을 달성하다가 2022년도에 조금 상황이 안 좋아요. 종합청년도 3등급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조직계에서 가장 문제가 어떻게 하면 청년들을 끌어올릴 건가 이게 지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ESG 목표 이거는 발표해서 잘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우리 사장님이 굉장히 이제 브랜딩이나 이 아이디어가 참 많으세요. 그래서 ESG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잘 이렇게 경영에 녹여들여서 했는데 우리 직원들은 ESG 그러면 뭐 하나 빠진 것 같다. 거기에 이제 세이프티를 항상 떠올린다. 이게 내 전략이 주요했다고 하셨는데 1년이 지나니까 이거 조금 올드해, 식상해. 그래갖고 올해는 ESG 플러스 경영을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기존의 ESG는 지속적으로 하되 플러스는 뭐냐? 세이프티 플러스 또 최근에 보안 실패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언론에 많이 보셨을 때 참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보안에 좀 더 보안 그 업무를 좀 제대로 하자 해서 시큐리티를 포함을 해서 보안을 강화하는 ESG 플러스 경영으로 사장님이 또 네이밍을 하셔갖고 올해 4월에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다? ESG 플러스 경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ESG 경영을 하면서 최초에 이제 21년도 4월에 그때 ESG 경영이라는 화두가 사회적으로 많이 됐을 때 공공기관, 민간 기업들이 다 모여있는 그런 그 포럼에 참석을 해가지고 KESG 이니셔티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TCFD라고 해가지고 기후변화 관련된 그 기구인데 기후변화 재무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지지선언
를 채택을 했습니다. 10월 달에. 분야별로 저희가 ESG 경영 실천 업무 협약을 다각도로 협약을 맺어서 진행을 해왔고요. 올해는 이제 이러한 그 협약을 넘어서 얼마 전에 모 자회사 인권 경영 선언식을 가져가지고 이제는 우리 직원들만의 인권이 문제가 아니고 자회사, 우리와 같은 이해관계자들의 인권도 좀 돌봐드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인권 경영 모자회사 협약식도 서약식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ESG 관련 네트워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ESG 전문성을 또 직원들이 또 갖추기 위해서 정경련 주관 ESG 전문가 자격증도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사장님이 직접 저희 브랜드 ESG 최고위 과정이라는 데라든지 항공대 최고위 과정에서 ESG 관련한 특강도 하시고 이런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제 ESG 분야별 추진 현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ESG를 실천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탄소 배출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그런 것들을 병행을 해야 되는 건데요. 첫 번째는 친환경 에너지 공급 확대 및 고효율 인프라 전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전국공항에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을 이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사천부터 출발해서 29년까지 총 18MW를 이제 태양광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비용이 많이 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제 확인을 해보니까 23년도에 4천원에 이제 태양광 하는 것이 24년도로 미뤄져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광 발전 설비는 꼭 필요한 시설인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저희 재무건전성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기술 고효율 기반 저전력 환경 구축이라고 하는데 공항 안에 노후된 그 설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거를 교체를 할 때 친환경적으로 장비를 이제 전환을 하겠다. 그래서 총 이제 30년까지 120대를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교체를 고효율로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는 뭐 보일러라든지 일반 에너지 설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인프라 구축 그리고 미래 녹색 기술 실증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랜드사이드 지역, 주차장 지역에 친환경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이게 법제화로 의무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친환경 차량 전용 주차구역을 설정하고 그리고 또 충전 시설을 설치하는 게 의무화돼 있는데 이게 김포공항을 비롯해서 총 17개 사업장에 대해서 주차 면수를 35,799면을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러자면은 전용 주차구역을 추가로 총 주차 면수가 전국의 그 사업장의 총 주차 면수가 35,799면인데 법제에서 이제 의무 비율로 이렇게 산정을 해보니까 전용 주차구역으로 추가로 1,790면이 더 필요하고 친환경 그 충전 인프라는 627대가 필요해요. 이것을 이제 25년 말까지는 다 완료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그 상황을 고려해서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최대한 유예를 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친환경 스마트 충전 인프라 B2G 시범 사업인데요. 올해 이제 3월에 한국 중부발전과 MOU를 체결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전기차를 활용한 B2G 사업인데 공항에 장기 주차하는 전기 차량을 이제 활용해서 그 하는 기간 동안 충방전을 해가지고 가상의 발전소를 활용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부발전 같은 경우는 사업 투자 및 운영 플랫폼을 개발하고 우리 공사는 그 공항의 그 장기주차 부지를 제공하고 운영을 같이 하게 되는 그런 역할 분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차량도 친환경 자동차를 우선 구매하도록 해서 30년까지 총 173대로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요. 전환율이 22.91%라고 되어 있습니다. 22.91%로 전환이 됐고 더 많은 30년까지 순차적으로 계속 친환경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소개해드릴 거는 항공사 및 이 조업사의 탄소 저감을 지원하는 활동인데요. 공항에서 탄소 배출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항공기 연료에서 70%로 가장 높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낮추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데요. ACDM 활성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ACDM 활성화라는 것은 항공기 이동 시간을 관제기관이라든지 항공사라든지 지상조업사, 공항 운영자 모두가
그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유해서 최소한 항공기 이동 시간을 줄이면서 연료 사용이나 탄소 배출을 낮춰주는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표에 보면 연간 지단 이동 시간이 많이 줄여지고 연료비나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SF 도입을 검토를 저희가 얼라이언스에 이제 참여해서 지금 이제 민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시나리오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을 활용해서 국내에서 국제에서 동시에 도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시나리오 2는 별도 저장소나 공급 시설을 설치해서 할지 이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공기 출발 절차 개선을 통한 연료 절감 부분이 있는데요. 김해공항 같은 경우에 자력 출발 주기장을 설치해서 연료 절감하는 효과가 거둘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차를 파킹하는 데는 주차장이잖아요. 그런데 항공기를 파킹하는 거는 주기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주기장의 그 동선만 조금 이렇게 개선을 해도 이렇게 지상적 장비를 운항하지 않고 연료를 감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시스템을 갖춰서 탄소 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 체계 구축인데요. 우리 공사는 제주공항을 일회용컵 없는 청정 제주 조성 사업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민관 협력으로 해가지고 청정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 제주도는 일회용컵을 쓰지 않아요. 법으로도 이제 제주하고 세종시는 일회용컵을 쓰지 못하는 지역으로 지금 제한이 됐기 때문에 일회용컵을 쓰지 않고 다회용컵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에는 그 모든 20여 개의 스타벅스들이 다회용컵 회수기를 설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일회용컵 쓰지 않아요. 근데 여행객들이 제주 스타벅스에서 다회용컵을 쓰고 미처 이제 그 반환을 하지 못했을 때는 어차피 이제 이동을 하려면 제주 공항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제주 공항에서 그 다회용컵 회수기를 3대 설치를 해서 거기다가 다회용컵을 회수해서 그 반납을 하면 보증금 1,000원을 이제 받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2021년도 6월에 이제 MOU를 맺고 7월부터 22년 말까지 제주공항에서 다회용컵 43만 개를 회수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주도 내 반납 수량의 가장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제주공항은 22년도 12월에 제주공항 내 다회용컵 전용 카페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은 2023년도 ACI에서 친환경 모범 사례로 선정이 돼서 수상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가치우산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보직을 받게 되면 공항에 이제 근무하실 분들이 많은데요. 가다 보면 공항에서 유실물, 분실물 취급하는 그런 그 업무가 아주 굉장히 골치가 아픕니다. 특히 이제 우산 같은 경우는 여객들이 한번 비 올 때 이제 들고 오다가 그냥 공항에 버리고 가세요. 아니면은 분실을 하거나. 그러면 그 공항에서 분실물을 취득을 하면 이거 아무도 안 보니까 슬쩍 가져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어떤 분들이 분실물을 공항에서 잃어버렸다고 그 종합상황실에 옵니다. 그럼 CCTV를 다 돌려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갑이나 이런 거를 슬쩍 가지고 간 종사원 있으면 또 그게 이제 CCTV에 찍혀가지고 하면 또 낭패를 겪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우산 같은 경우는 분실을 해도 찾아가질 않으세요. 그러면은 분실 보관 기간이 이제 6개월이 됩니다. 6개월 동안 안 찾아가면 이 우산이 처치곤란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산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여객들이 좀 쓸 수 있게 팩을 만들어가지고 해서 이제 공유 우산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게 이제 가치 우산 사업인데요. 맨 처음에 제주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김포, 김해, 대구, 청주 이렇게 5개 공항에서 이게 공유 우산으로 가치 우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탄소 저감 효과도 이제 거두고 폐기물 처리 및 우산 구매 등 비용 절감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폐전자제품 회수 및 재활용도 있는데요. 저희 이제 김포공항 같은 경우에 22년 5월에 한국전자제품 자원순환 공제조합하고 업무계약을 체결해서 이 폐전자제품을 회수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탄소 저감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자원순환 체계 구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ESSG를 하면서 세이프티에 대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해서 사장님께서 계속 강조하듯이 안전신경망 그리고
수시로 이제 안전 점검이나 모니터링을 경영진이 직접 1년 365일 발로 뛰어서 실천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로 22년도에 중대재해가 전혀 없었고요. 공공기관 재난관리평가에서도 최고 등급 A를 받았고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 최고 등급 A를 또 받은 이런 실적을 거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셜 파트의 그레이트 워크플레이스 일하기 좋은 회사인데요. 저희가 이제 남성에게도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남성 그 신입사원도 많으신데요. 저희는 남성 육아휴직해도 누군가 이제 시선을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가기가 이제 꺼려하는데 전혀 저희 들어오시면은 이게 편안하게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남성 육아휴직도 장려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근무 시간을 해서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으로 저희가 가족 친화 우수기업 10년 연속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지역 우수 일자리 창출 및 직원 만족도에서 높은 그런 실적이 인정받아서 인사혁신처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번에도 지역 전문 사원으로 오신 분들 있죠? 그래서 저희가 14개 공항, 17개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지방에서만 근무하기를 원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거는 지역 인재를 활성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또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획기적으로 도입을 했는데 이게 반응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동반성장 평가 기재부에서 봤는데 2년 연속 양호를 해서 저희가 이제 사실은 재무 여건이 좋지 않아서 다른 데는 이제 평균적으로 동반성장 기금이 12억 원이 넘어요. 근데 저희는 5억이 안 되는 돈으로 이러한 이제 훌륭한 성과를 또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상생 분야인데요. 저희가 이제 여기 이렇게 지역사회 상생 분야를 보면은 네이밍들이 참 잘 졌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포티야 놀자. 포티는 뭐죠? 우리 공항공사 캐릭터가 포티예요. 그죠? 포티. 포티야 놀자라고 해서 김포공항 인근 지역 아동 야간 돌봄 교실을 운영을 했는데 이게 2017년부터 진행을 해서 지금 7년째 들어가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거를 사업을 접으려고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좋은 사업을 왜 안 하냐 이래가지고 막 지역의 그 국회의원들까지 동원해서 계속해달라 뭐 이런 요청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또 여러분이 그 마곡에 가면 서울식물원이 있잖아요. 서울식물원에 저희가 한국공항공사가 조성한 거인의 정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장애인하고 장애아와 비장애아가 다 같이 열린 공간에서 놀이하자 이런 차원에서 열린 놀이 공간으로 조성한 건데요. 이게 이제 저기가 사진에 있는 게 거인이 앉을 의자입니다. 그래서 거인이 앉을 의자하고 거인의 분무기 삽이 이렇게 그 정원에 놓여져 있는데 정작 중요한 거인은 내년에나 설치된답니다. 내년에 가시면 진짜 거인도 거인의 정원에서 볼 수가 있는 사업을 해서 아이들이 참 좋아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항공 분야 진로 체험인데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자녀들과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김포공항을 견합시키는 사업이에요. 여러분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미군이 철수하면서 텔레반이 장악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텔레반에서 기존에 이제 외국에 이제 협조한 사람들을 부역자로 해가지고 막 탄압하는 사건이 생기게 됐는데 그때 2021년도 8월 26일 날 그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를 한국 정부에서 안전하게 한국으로 이렇게 데려오는 그게 작전이 있어서 그게 미라클 작전이라고 하는데 그 미라클 작전의 주역이 누군 줄 아세요? 바로 여러분을 뽑아주신 윤영중 사장님이신데 그 얘기를 해드리자면 윤영중 사장님이 국정원에서 근무할 때 그 이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특별 그 구출 작전을 이렇게 지시를 했고 그분들이 이제 1년 한국에 와서 정착을 했고 그 아이들을 1년 있다가 공항에 불러서 이렇게 체험 활동을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또 할 거라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공항공사하고 해피유빈이 더블 기부를 해서 5천만 원이 이제 목표치를 해서 공항 인근의 자립준비 청년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베리어풀이라고 해서 청각장애인들은 영화 자막을 보고 영화를 감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이제 영화 자막을 저희 이제 공항공사 직원과 가족들이 직접 이제 자원봉사로 제작을 해서 그거를 이제 국립서울농학교를 초빙을 해가지고 같이 이제 영화를 보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울진하고 강원 산불이 났을 때 저희 사장님이 직접 가서 그냥 5천만 원만 기부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우리가 근무하게 될 그 울진비행 교육원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산불이 났을 때 거기에 이제 소방 헬기가 막 뜨고 내리고 엄청난 수량들이 이제 그렇게 헬기가 뜨니까 거기 헬기에 이제 조종사들한테 그 햄버거를 다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한 그 행사도 같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회복에는 KC 슬기로운 공정여행이라고 그래서 여행객한테는 이제 상품을 할인해서 이제 살 수 있고 그 지역의 그 업체한테는 그 저희가 제품 가격을 그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 슬기로운 공정여행을 했는데요. 포항 경주공항 인근 같은 경우는 최대 40%를 할인을 이제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지역 특화 항공여행 상품도 개발해서 했는데 포항 경주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시 떠나는 수학여행이라는 관광 상품 개발해서 이렇게 지역 경제 회복에도 기여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면 지역 특산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저희가 제주공항에서만 살 수 있는 제품 파리라켓의 마음 샌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이제 1인당 3개 이상은 살 수가 없더라고요. 마음 샌드. 그리고 김해공항에서는 김해공항 면세점에서만 살 수 있는 까멜리아 초콜릿이 있어요. 이거는 그 지역의 특산 메뉴를 개발해서 그 공항에서만 파는 특화된 상품이어가지고 지역경제 회복에 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보면 지역 농가 아트 콜라보라고 해서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 지역의 농가들이 판로가 없어서 애를 먹고 있고 그리고 지역의 그 예술가들 그림 그리는 예술가들이 일자리 먹는 이거를 결합을 해서 콜라보를 해서 공항 술수 세트라고 해서 제주도의 그 동백주 그 다음에 군산공항의 박대구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상품을 이제 공항 술수 세트를 이제 제작을 해가지고 이런 그 지역 농가도 살리고 예술가도 살리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상생 마케팅이라서 예전에는 그 사회공헌 활동으로 김장김치 담그기 그래서 김장을 담가서 지역에 이제 도와드릴 분들 어르신들을 이렇게 드렸는데 이제는 이제 공항 인근 그리고 집중호우 피해 농가한테 그 농산물이 남아드는 걸 저희가 사드려서 소비자들한테는 할인된 가격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판로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팝업스토어 임시적으로 한 달짜리 이렇게 팝업스토어를 운영을 했는데 브랜드는 모두가 온 공항 따뜻한 온천 모두가 온 공항에서 광주, 경주 이런 지역에서 이렇게 일정한 기간 한 달 동안 이렇게 팝업스토어를 운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일자리 창출 분야인데요. 일자리 창출이 이제 공공기관의 또 주요한 그 임무가 부여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상주기업 채용의 날이라고 해서 김포공항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올해는 이제 김포공항에서 취업박람회를 이제 10월중에 대대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창업보육센터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가뿐인데요. 가뿐이라는 그 네이밍이 참 재미있는데 KEC 플러스 누에고체 코쿤이 이제 결합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창업한 지 3년 이내에 그 기업들이 이 이제 사무공간이나 컨설팅을 받아서 성장을 해가지고 누에고치에서 나비가 되어서 날아갈 수 있게 하는 그 도움을 주는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김포공항에 있고요. 지금 14개의 창업기업들이 들어와서 성장과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니어공 서포터즈 운영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시니어분들을 활용을 해서 공항 안내 이런 쪽에 지금 일자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정 투명한 KEC 가버넌스 관련된 부분인데요. 가버넌스에 관한 부분은 의사결정의 공정성 그리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맨 처음에 임원 양성평등 실현에서 저희 이제 공항공사는 공사 최초로 여성 부사장을 발탁을 했습니다. 이분 이미애 부사장인데요. 저의 입사 동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입사를 같이 했지만 여기에서 미래에 임원도 나올 수 있고 사장님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동기들한테 잘하십시오. 그 주변에 누가 사장이 될 사람인지 잘 보시고 나중에는 그 동기들을 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래서 지금 저희 그 동기분이 여성 부사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2022년도 5월부터 이해충돌 방지법이 이제 시행이 됐는데 그 이제 위반 사례가 전혀 없을 정도로 저희가 잘 지침이라든지 그 모니터링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이제 협력업체랑 거래를 할 때 CP라고 해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인증을 받아서
공공기관 최초로 WREED급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IS 3730 국제 인증을 취득했는데요. 요거는 요 현수막에는 준법 경영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만 규범 준수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직에서 윤리 위험을 잘 발굴하고 평가를 해서 통제를 하고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그 국제 인증인데 IS 3730을 잘 기억해 주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ISO 37301 만약에 IS 37001 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틀리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청렴윤리 관련해서는 이제 감사실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현장에 청렴신문고 제도도 하고 해서 한국감사인대의 청렴윤리 부문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매년 ESG 관련해서 발간하고 있는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도 그 이제 보고서를 평가하는 기관이 미국의 LACP라고 있는데 거기서 1년 연속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ESG를 왜 해야 하는가 이 영상은 되게 문성우 교수님이라고 해서 ESG에 대해서 함축적인 강의를 잘 하시는 분인데 이분 강의를 나중에 들을 시간이 지금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제가 이렇게 좀 마쳤는데요. 공정투명한 거버넌스 관련해서 한 부분 이거 한번 쭉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제목만 시작. 임원 양성평등 실현 이해충돌법 일반 사례 제로 CP 공공기관 최초 A 등급 획득 ISO 37301 국제 인증 취득 한국감사인대회 청렴윤리 부문 대상 미 LACP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부문 대상 IS 37001인가요?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는 ESG 목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고 갈게요. ESG 목표, environment, 탄소 배출량 40% 감축, safety, 안전 보안 최우수, social, 동반 성장 최상위, 고객 만족도 최상위, O다 X다, X죠. governance, 종합 청렴도 1등. 예,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 잘 해드렸으니까요. 이거로 강의 마치시고요. 또 나중에 본사에서 오시면 차 한잔 대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